안녕하세요. 한글 2010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한글 2010이 가지고 있는 화면 전체적인 인터페이스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글 파일 기본적인 문서 만들어 저장해 보거나 또는 새로운 파일을 열거나 기존에 있던 파일을 열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한글 2010 인터페이스고요. 지금 저처럼 똑같이 나와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요. 왼쪽에 아이콘이 조금 부가적인 기능을 해주면서 여기에서 실제 활용하는 것들을 위에서 옵션에서 찾아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위에서 옵션에서 사용하지 않고 편리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몇 가지 아이콘들이 꺼내져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아이콘들은 활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열어놓고 활용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사실 지금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 문서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일단 닫아놓고 필요한 경우에만 열어서 활용을 하고 다시 한번 닫아놓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 표시해두는 이 부분 왼쪽으로 삼각형 모양이 되어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안쪽으로 접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삼각형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아이콘도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쑥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편집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요. 빈 문서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컴 오피스 한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 문서 1번이라는 것은 한글 문서를 새로 만들 때 기본적으로 부여가 되는 이름이고요. 이 이름대로 저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파일이 열려 있는 거죠. 한글 파일이 그냥 열려 있는 새로운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개의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메뉴들은요. 풀다운 메뉴의 역할도 하고요. 리본 메뉴의 역할도 합니다. 리본 메뉴를 열어주는 역할. 풀다운 메뉴는 어떤 것이냐? 풀다운 메뉴는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리본 메뉴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옵션들이 한눈에 보기 쉽도록 쭉 펼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리본 메뉴예요. 네, 리본 메뉴를 열어서 활용을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지금 다 이렇게 리본 메뉴로 제공이 되고 있죠. 리본 메뉴로 제공이 되고 있는 이유는 옵션을 그냥 눈으로 보면서 빨리빨리 가져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작기 때문에 리본 메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모니터 해상도도 더 커지고요. 그러니까 이 여백 남는 부분에 옵션을 아예 꺼내놔서 작업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리본 메뉴고요. 제일 처음에 파일 메뉴하고요. 나머지 메뉴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일 메뉴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쪽에 이렇게 역삼각형 표시가 없어요. 파일 메뉴는 클릭을 하게 되면 그냥 풀다운 메뉴만 쭉 떨어지게 됩니다. 나머지 메뉴들은요. 메뉴 이름을 누르게 되면 리본 메뉴 내용이 바뀌게 돼요. 각각 자기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삼각형 모양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풀다운 메뉴로 쭉 떨어지게 됩니다. 이 풀다운 메뉴는 리본 메뉴에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리본 메뉴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풀다운 메뉴에서 꺼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네, 활용하다 보면은 리본 메뉴에 있는 것들은 되도록 리본 메뉴에 가져다가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단축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단축키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컨트롤 플러스 Z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컨트롤 플러스 X, 컨트롤 플러스 C 이렇게 컨트롤과 C를 같이 눌렀을 때 이 복사하기가 진행이 된다는 이런 것들이 단축키입니다. 자주 활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단축키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리본 메뉴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잘 쓰지 않는 메뉴는 풀다운 메뉴 들어가서 한 번씩 클릭해서 찾아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미리 한글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한글 파일 만들어 뒀는데 보시면은요. 특징이 앞에 이름은 뭐 1강, 1강 언더바 1, 텍스트 소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이 점 다음에 HWP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보거나 뭐 동영상을 보거나 할 때는요. .jpg, .gif, 뭐 .png, .avi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확장자들이 있죠. 그 확장자들을 보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 파일은요, .hwp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한글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열게 되면 한글 프로그램이 뜨면서 이 파일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한글 파일은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한글 파일을 새로 열려있는,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파일이 있어요. 이걸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들어가시면은요,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있어요. 일단 저장하기 눌러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기 눌러보시면은요, 저장할 수 있는 폴더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위에서 제가 폴더를 골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1강, 1강 언더바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임시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임시 파일.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하고 나서 달라지는 점은요, 여기에 임시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뒤에도 .hwp라고 되어 있고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어느 곳에 저장되어 있는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현재 파일이 한컵 오피스 한글이다 라고 그냥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파일 저장되어 있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까는 임시 파일이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 임시 파일 .hwp라는 게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죠. 파일 해서 불러오기. 불러오기가 있고요. 새 문서가 있습니다. 새 문서는요, 그냥 아무것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내가 새로 문서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새 문서고요. 불러오기는 그 이전에 작업했던 파일이 있을 경우에 그 파일을 불러오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불러오기 눌러주시고요. 1강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불러오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열기. 그러면 1강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면서 이 위쪽에 1강.hwp 이렇게 해서 파일이 하나가 새로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새로운 문서를 하나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문서를 생성을 하는데요, 새 문서 눌렀습니다. 눌렀더니 새로운 또 파일이 하나가 열리면서요, 이 위쪽에 우리가 좀 전에 제일 처음에 작업했었던 것과 똑같이 빈 문서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빈 문서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 삭제할 때는요, 이 위쪽에 X자 누르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X자를 누르셔도 돼요. 아래쪽 X자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1번, 2번이 번갈아서 지금 삭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위에 있는 것을 눌렀더니 전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X자가 위에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위쪽은요, 사실은 이 한글 프로그램 자체를 닫아주는 버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파일을 열 때마다 새로운 창으로 떴어요. 새로운 창으로 떴더니 이거를 닫아주게 되면 새로운 창 자체가 닫히게 되죠. 자, 그러면 파일에 들어가시면요, 새 문서가 있는데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새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생성을 하는데 그렇게 새로운 화면 전체 새로운 창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탭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탭은 어떤 거냐?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임시 파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임시 파일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탭으로 해서 전체 리본 메뉴나 뭐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똑같이 사용하고요. 이 안쪽에 있는 내용만 서로 바뀌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파일 들어가서 새 문서 새 탭 눌러주시면은요, 변화되는 거 전혀 없고요. 아래쪽에 빈 문서라는 탭이 하나가 생성이 됐어요. 임시 파일이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임시 파일 문서로 들어오게 되고요. 빈 문서라고 누르시게 되면 빈 문서로 들어오게 되고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문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선택되어 있는 걸로도 확인이 되지만 위쪽에 보시면은요, 빈 문서 1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 선택되어 있는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파일이 빈문서 1인데 빈문서 1 필요가 없어요. 닫아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바로 이 부분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 윗부분을 눌러주시면요, 이제는 현재 하나의 창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이 한글 프로그램 자체가 닫히게 돼요. 아래쪽에 있는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쪽에 뭐가 빈 문서가 삭제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임시 파일과 빈 문서 같이 서로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탭으로 불러들여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 문서를 열 때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새 문서를 하게 되면 새로운 창이 떴고요.
세문서에서 새 탭을 하게 되면 탭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게 창으로 뜨게 되면 상당히 불편해요. 어차피 메뉴는 같은 메뉴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창 안에 이렇게 탭으로 모두 떴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러오게 되면은요, 이렇게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1번이 다시 자, 1강 파일을 다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1강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요, 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새로운 창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으로 떴을 때는 불편하죠. 이 위쪽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것이 메뉴나 모든 것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요, 불러오는 것도 탭으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들어가서 불러오기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시면 옵션이 있는데요. 현재 창에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현재 창에라는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열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탭으로 들어오게 되죠. 탭으로 들어오게 되면 창을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게 현재 창 안에서 얼마든지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저장을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들어가시면은요, 저장하기가 있었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모두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임시 파일 안에다가는요, 여기에 임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고요. 1강은요, 저장 덮어 씌우기라고 제가 내용을 두 개 다 수정을 했어요. 두 개 다 수정을 했더니 이 탭 제목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어요. 현재 파일이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저장해서 덮어 씌우기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1강이라고 있는 것은요, 그냥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하기. 그랬더니 뭐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글씨가 검정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시 파일 들어가서 제가 저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자, 그랬더니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건지 저장 이름을 쓰래요. 왜냐하면 다른 이름으로 현재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다른 파일 하나를 더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임시 파일 언더바 1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임시 파일 언더바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파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불러오기 1강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덮어 씌우기가 돼서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임시 파일은 원래 임시 파일이라는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언더바 1이라는 걸 새로 생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더바 1은 지금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그러면 원래 있던 원본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열기. 그랬더니 임시 파일 원래 아무것도 내용이 없었죠. 내용이 없었던 그대로 저장된 것이 불러와졌습니다.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하고 저장하기의 차이점인데요. 일단 저장이 안 되어 있던 문서를 저장할 때는 그냥 저장을 해도 어차피 이름을 새로 입력을 하고 어디인가 내가 어디에 저장할지 해야 되니까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와 똑같지만 이 1강이라는 이름의 파일과 임시 파일이라는 이름의 파일은 이미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던 문서였어요. 저장하기 그러면 그냥 자기 자신 위에 덮어 씌우기가 되는 거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게 되면 다른 폴더나 아니면 다른 이름은요, 무조건 새로운 파일로 또 하나의 파일을 추가를 해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차이점 분명히 아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 이번 시간 강의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